경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한 범죄 은닉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어제 방탄소년단의 부산 팬미팅 때 일부 팬들이 입장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암표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이 안 된 팬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범죄인 중국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의 시민이 쇼핑몰 난간에서 고공 시위를 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강인은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돌잡이도 축구공이었다는데요. 홍명보 전 감독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냐고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타고난 축구 센스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져 지금의 이강인이 탄생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밤새 경기를 지켜보던 이강인의 외할머니는 경기가 끝나자 그제야 안도합니다. 그래도 기쁘다. 대한민국 우렁차게 해줘서. 돌잡이 때도 축구공을 잡았다는 이강인. 어릴 적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6살 때 세계적인 스타 마라도나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훈련장에 배달 나온 중국집 종업원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아주머니나 중국집, 배달단이나 아니라 피자집이나 꽤 많은 사람들이 강인이를 보러 와가지고. 2009년 홍명보 당시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직접 찾아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냐며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성만 기억하지만 남모르는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 기술이 완성이 될 때까지도 혼자 그 다음날 벌써 30분 전에 저기서 와요. 저기서 공 가지고. 지금도 연습벌레인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와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한민국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쉽게 패했지만 전국 곳곳이 여름밤의 축제를 방불케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된 뜨거웠던 현장, 배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사이로 대형 태극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상 최초 피파 주간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대표팀을 응원하는 열기는 여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겼는데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젊은 태극 전사들의 유쾌한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서울 강남역과 대구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붉은 악마들의 응원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대표팀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만큼 계속해서 이 기량 유지하면서 가면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정정용 감독의 모교에는 정 감독을 응원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렸고 학생들은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은 채 열렬히 선배를 응원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졌지만 그래도 결승전까지 가는 데서조차도 너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숱한 선방쇼로 차세대 수문장을 예약한 골키퍼 이광효 선수의 고향에서 선수 가족들이 거리 응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돌아와서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상 최초 결승전 진출과 준우승이라는 영광의 기록. 대표팀을 응원하는 5천만 붉은 악마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다소 썰렁했습니다. 애국당이 설치한 천막들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서울시가 광화문 응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애국당이 자체 거리 응원을 펼쳤지만 시민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애국당 당원들은 자체 동원한 대형 스크린 앞 광화문 광장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습니다.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의자에 앉아 한국 축구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우승! 경기 시작 전 파도타기 등 응원전도 펼칩니다. 대한민국! 한국팀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자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애국당이 대형 스크린을 놓고 거리 응원을 펼친 광화문 광장입니다. 서울시가 애국당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곳 광화문광장 응원을 불허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응원을 펼친 건 애국당 당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지 민심과 따로 놀아요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의 또 하나의 왜곡 프레임이라고. 스포츠에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끼는 것 자체가 약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고요. 애국당과 시민 사이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마약 파문에 휩싸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크게 3가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자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일단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16년 한모 씨에게 진술을 뒤집으라고 협박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씨는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진술했다가 양 전 대표와 만난 뒤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은닉 의혹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포착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양 전 대표가 3년 전 만났을 당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일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경찰은 한 씨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부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아이도 이렇게 카톡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리뭉실한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초반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 씨와 낳은 아들의 성씨를 재혼한 현재 남편의 성씨로 바꿔서 부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놀이방 방문자 기록 장부. 부모가 아이 이름과 연락처, 회실 시간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저녁 8시 45분 놀이방을 떠났다고 적혀 있는 글씨. 고유정이 지난달 18일 전 남편 사이 아들과 함께 방문한 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이 전 남편의 성씨인 강 씨가 아닌 현 남편의 성씨로 적혀 있습니다. 놀이방 관계자는 의식적으로 현 남편 성을 따 아이 이름을 쓴 것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 아들은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강 씨 성을 그대로 쓰고 있고 아이 성씨를 바꾸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유정의 행동이 중요한 범행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남편이 애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하기 시작한 타이밍이었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성을 바꿔놓은 기록이 나왔다면 그건 아마 전 남편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됐을 수 있겠죠. 경찰은 고유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한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부산을 들썩이게 했던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팬과 주최 측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표를 사줬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입장을 거부당한 겁니다. 안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데 어렵게 예매에 성공한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팬미팅에 입장하지 못한 방탄소년단 팬들이 야광봉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이들은 대부분 초중학생과 학부모들, 자녀를 대신해 인터넷에서 티켓을 예매한 학부모들은 가족관계 확인 뒤 자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거부한 것. 한편은 항의 과정에서 경호 요원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아 30분 넘게 갇혔다는 얘기와 공연 중 터진 폭죽에 화상을 입은 사진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공식 팬클럽을 위한 팬미팅이기 때문에 티켓을 양도받거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매끄럽지 못했던 팬미팅을 둘러싼 논란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음주 운전자가 주택가에서 차 1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골목길로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 깜짝 놀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긴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골목길에는 이처럼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차량 부품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이 운전한 차량은 모두 1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그렇게 쿵쿵쿵쿵쿵 그랬어. 그 소리 깨서 나온 거지. 그냥 완전히 지진 난 것처럼 쿵쿵쿵 했으니까.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홍콩에선 범죄인 중국 송환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법안에 반대하며 고공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쇼핑몰 4층 난간에 한 홍콩 시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범죄인 중국 송환 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과 대치하던 그는 결국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고 SNS를 타고 그의 사망 소식이 확산되면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빅토리아 공원에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만 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잠정 연기한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법안 폐기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시위 참가자들이 정부 감시망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고 SNS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녀를 향한 사랑이 지나쳤던 걸까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손녀가 용변을 보게 한 노부부의 영상이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황아람 기자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 한 여자아이가 휴대용 변기에 배변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볼 일이 급한 손녀를 뒷자리로 데려가 용변을 보게 한 겁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버스 회사 측은 정차할 여유도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에 탄 여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아이들 앞에서 총을 쏠 수 있다며 욕설 섞인 폭언을 내뱉습니다. 한 흑인 부부의 4살 난 딸이 상점에서 인형을 훔쳤다고 의심한 경찰이 거칠게 대응한 겁니다.
피닉스 시장은 부적절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대응이었다며 지역사회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선전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경찰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단체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최근 김 위원장 찬양 발표대회를 열고 SNS에 관련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결단력으로 여명거리 완등과 수해복구,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북한 예술단 안무를 배우자며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1점이랑 똑같이 엉덩이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둘, 셋, 넷! SNS에 버젓이 올라오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 계정은 김 위원장 활동과 주민 생활상까지 전합니다. 그 개한 날에 어떤 오보이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아마 사람들은 다는 모를 것입니다. 만화 영화까지 매일 올라옵니다. SNS에 접속하면 일반인들도 북한 주민들과 거의 동시간에 선전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상 북한 선전물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됩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S는 해외 사업자라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빈소에 놓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동교동 사저였습니다. 영정 앞에 절을 올려 예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나라의 큰 의원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고 그 곁엔 늘 이 여사가 계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영정 앞에는 문 대통령의 하얀 국화바구니가 놓였습니다. 빈소에 놓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조화는 발인 전날 김대중 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김 위원장 조화를 특수 처리해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래도 조의를 표해서 보낸 것이니까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추모식에 보낸 조화와 김정일이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낸 조화도 반영구적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입니다. 한 해에만 26만 톤이 생산됩니다. 그만큼 굴 껍데기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이 굴 껍데기가 천연 영양제의 원료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통영이 굴 껍데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굴 1톤을 캐면 쌓이는 껍데기는 10톤. 굴 껍데기는 주로 매립되거나 비료로 쓰이는데 처리 속도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골칫거립니다. 처치곤란인 굴 껍데기가 천연 항산화 제품의 원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정 소재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모인 영월산업진흥원. 잔뜩 쌓인 상자 속에 든 물건은 다름 아닌 굴 껍데기입니다. 먼저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린 굴 껍데기를 갈아 탄산칼슘을 추출합니다. 이후 음이온 수소를 결합해 기능성 원료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영양제는 항산화와 염증 개선 효능으로 중국,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6년 전 아들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시작한 제품 개발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1억 원을 받는 기술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들 독자 기술로 설비를 설계를 하고 제작이 된 양산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원 소송을 해서 파우더를 완성을 시키고 있고
남해안 애물단지가 새로운 기술력과 원료를 만나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판입니다. 네, 방송인 김재동 씨가 또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동작구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당시 김 씨가 받은 강연료는 1,500만 원입니다. 앞서 대전에선 고액 강연료 논란에 강연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강연료가 추가로 공개되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90분 강연에 1,620만 원, 아산시는 2차례 강연 대가로 2,700만 원, 경북 예천군도 90분 강연에 1,500만 원을 지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국 출신 세계적 모델 나오미 캠벨이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국빈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캠벨이 깜짝 등장한 겁니다. 캠벨은 친구인 노르웬 재단 CEO의 초청으로 왔는데요. 다음 달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며 매년 2-3번은 한국에 갈 정도로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낮 귀국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난 지 2달 만인 어제 처음으로 미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미사는 피해를 입지 않은 성모 마리아 예배당에서 열렸고 안전상의 이유로 사제와 성당 직원, 작업자 등 3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얀색 안전모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당 내부 곳곳에 불에 탄 잔해가 남아 있었지만 성모상은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논이나 하천에 많이 사는 외가리가 여름철만 되면 청계천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외가리는 다 자라면 몸 길이가 1m 정도 되는 큰 새인데요. 눈가에서 뒷머리까지 이어진 검은 줄이 댕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청계천은 물높이가 낮은 데다 작은 물고기가 많아 먹이 활동하기에 좋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외가리가 찾아오는 걸로 보입니다. 종종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거나 긴 날개를 펴고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판 뉴스였습니다. 남부 지역에 잠깐 소나기가 지나긴 했지만 대체로 쾌청한 휴일이었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없이 하늘은 계속 맑겠고요. 낮 동안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경북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세차를 생각하시는 분은 수요일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밀린 빨래는 내일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에서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좋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